이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자신이 삭발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분노 속에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는 정말 청와대에 쳐들어가고 싶었다면서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했다. 그런데 뭘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분노가 솟구치는데 그냥 지나가는 저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저항 정신을 어떻게든 결집해야 하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대통령에게 경고 겸 요청을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국민을 무시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마도 경질하려고 노릴 텐데 검찰 수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과 감시를 해야 한다면서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 있는 국민에게 모두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는 조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 아니면 이럴 수 없다.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며 삭발했다. 이준석 사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거행한 이현주 무소속 의원을 비판했다. 지난 10일 오후 MBC 100분 토론에서는 조국 임명 강행, 전국 후폭풍은? 이라는 주제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날 이 최고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직전에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추석 사이에 반발 여론이 희석될 거라 판단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임명부터 추석까지 2에서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전술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석 밥상에 무엇을 올릴까 고민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와 같은 정치적으로 강한 메시지의 전술이나 국민이 충격을 받을 만큼의 시각적 충격이 필요했다면서 전날 이뤄진 이 의원의 삭발식을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의원 삭발식에 시각적 충격은 받았다면서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현충원 출정식과 비슷한 모습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었고 결기가 안 보였다고 지적했다. 조국 임명 철회 요구하며 삭발하는 이현주 무소속 의원. 앞서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저항과 투쟁의 의미로 삭발을 결정했다며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갖 추악한 범죄와 비윤리에 둘러싸인 자가 개혁의 적임자라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거 아니면 이럴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인사가 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다. 왜냐?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엄청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수 사람들은 전망했었다.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라고. 그걸 알기에 보수 우파에서는 초장부터 총공세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사활을 건 내열투가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당이 엄청 반대를 했지만 사실 자유당 선수들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예상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세게 반대를 한 거다. 왜냐하면 최대한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되는 과정을 억지스럽도록 보이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현주 의원이 21일 의원회관
제국간담회실에서 일본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 원인과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국민의 소리, 플랫폼 자유와 공화, 자유연대, 자유전선이 주최했고, 이현주 의원이 주관했다. 세미나는 일본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해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아 우리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는 홍세욱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이 한일 간 분쟁의 원인과 1965년 한일협약, 이병태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가 위기의 한국경제 반일 경제 독립 선동,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거친 반일 소동,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로 주제 발표를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권순철 한국자유회의 운영위원, 강현재 자유연대 공동대표, 주형군 국민의 소리 조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현주 의원은 일본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국내 반일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양국은 파탄 관계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반일 시위에 친북 성향의 단체들과 연관돼 있고 민노총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금방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며 과거사와는 별개로 미래 대한민국이 번영하기 위해 일본과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는지 생산적인 해법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홍세욱 변호사는 한일 간의 분쟁의 원인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정의로 바라보고 일본 또한 자국 법원의 판결이 정의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일본의 협의 요청을 수락하고 진지하게 협의에 응함으로써 1965년 한일협약상 분쟁 해결 절차를 준수했다면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에게 어떤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결 방안에 대해 1965년 한일협약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잠정 중단을 일본에 요청하는 것이 문 정부로서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공동대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소재 국산화에 대해 한일 간의 분업은 상호 간에 도움이 된다며 일본과 협업을 거부하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은 과거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일본의 선진 경제를 보면서 그 어떤 나라보다 적은 학습 비용으로 실패에 대비하고 성장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소재 국산화에 성공을 하더라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제품은 일본 제품보다 비쌀 것이라며 경쟁 제품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반일 시위 사태에 대해 반일 경제 독립은 경제에 대한 무제한 선동에 지나지 않다고 경고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관제 반일 소동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주적에 대한 무지와 착각의 산물이다며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국의 주적은 중국이고 일본과는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관제 반일 소동은 정부의 국정 실패를 가리는 술수라며 경제자살, 고용악살, 민생 파탄, 남북관계 실패를 덮는 술수라고 꼬집었다. 발제가 마치고 권순철 한국자유회의 운영위원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이웃이라며 이웃나라로서 잘 지낼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재 자유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국 후보자로부터 비롯됐고 반드시 이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촉구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 판결이 다르면 국제사법재판소 요구 혹은 중재위 설치를 통해 제3자가 결정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에 나선 조형군 국민의 소리 조직위원장은 한일협정을 한 박정희는 친일파라고 프레임을 씌운 자들과 맞서 싸워서 역사 문화 전쟁에서 이겨야 친일, 반일 프레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